얘들아, 고3 문제에서 너희 범위 맞는 거는 선생님이 다 시험 범위라고 써놨고, 일단 프린트 편집해서 맨 앞 페이지 보시면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2번이랑 4번. 이거 답을 또 불러줘야겠지? 내가 답을 또 안 적어놨네. 잠깐만. 이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건데, 일단은 문제만 불러도 되는 것들은 문제만 부를게요. 얘 2번이랑 4번이 시험 범위거든. 2번에 4번, 4번에 1번이야. 오늘 답 체크해놨니? 답 체크라도 해야지. 얘들아, 체크했지? 응? 이제 그 다음 시험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5번이랑 7번도 시험 범위인데 5번에 2번, 7번에 1번입니다. 여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13번. 13번에 4번이야. 자, 이거 해봐라. 해봐라. 별로 안 어려운데, 하긴. 13번이라. 해요 말아요. 봐봐. 얘가 다음을 만족하는데 좀 크게 해야지 보이겠지? 이거 실수 정수 K의 값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얘가 존재한다 그랬어. 극한이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fx는 딱 보니까 얘 어떻게 생겼어요? 무조건 0보다 크죠? 완전 제곱을 만들었을 때 0보다 크잖아. 그치? x축 위에 있지 항상? 자, 그러면 얘를 fx로 묶게 되면 fx 하나 남고 요거 같이 묶이지.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좀 할 건데 fx가 이거였으니까 x제곱 6-kx 그리고 12-2k니까 2로 묶어서 6-k가 될 거거든. 이렇게 묶이지. 일단 얘가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fx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잘 모르겠으면 판별식 뒤에 한번 따져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 자, 그럼 일단은 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 이 2차식 자체가 0보다 작아가지고 0이 되는 순간이 없거나 또는 x제곱이랑 약분이 돼서 사라지는 경우. x제곱이랑 약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6-k가 0이 되면 되거든? 그치? 6-k가 0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따라서 k가 6인 상황 두 가지로 나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좀 계산해보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뭐야? 얘가 뭐죠?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아이고 K는 6이었지. 끝. 그럼 가능한 K 값은 몇 개가 되겠어요? 8개지 뭐. 됐죠? 자, 넘어가시고. 쉽죠? 그럼 또 다 해줄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17번도 시험 범위거든? 근데 이건 솔직히 안 해도 되지? 17번에 17이야. 안 할게. 자, 21번은 해야겠지? 21번에 296이야. 잘 봐. 얘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었어. 어떤 거였냐면 고1 때부터 우리 많이 나오던 건데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 모의고사에 보면은 선생님이 2차 함수부터 이게 부등호가 아이고 이거 지워도 되죠?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 단원부터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아는 거 먼저 그려라. 모르는 거를 마지막에 그리고 경계를 잡고 시작을 해라 라고 했었는데 눈 뜨세요. 눈이 감길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할게요. 정경이 눈이 딱 3분의 2밖에 안 남았어 지금. 딱 20분 있으면 감길 것 같아.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그럼 얘는 아이고 3차.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적어요. 뭐 힌트가 별게 없죠. 그럼 또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해서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얘를 저기다 대입할 거거든. 대입하면 이게 되고 봐봐.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여기다 넣을 거잖아.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플러스 C가 있을 건데 C는 어차피 얘 때문에 사라져. 그치? F0이 상수항이니까 사라지지. 무시하라는 얘기야. 가영아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나서 2x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됐어? 4x, 어머, 이거 세제곱이었죠? 세제곱입니다. 4x제곱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x 4제곱이 될 거거든? 그럼 이런 형태에서 적절하게 형태를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등식이 나올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식 이렇게 해서 두 번째식 해서 두 가지로 풀었었죠? 옛날부터. 처음 본 얘기 아니지? 그러면 1번씩 보자. 우변으로 싹 다 넘겨버릴게요. 넘기면 그리고 잠깐만. x제곱 빼먹었네? 그쵸? x제곱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1을 하나 더 빼야 되니까 3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b를 빼면 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다. 양변에 2를 사이좋게 곱해볼게. 그러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1번씩.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느 점에서 2번식이랑 비교를 해나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2번식으로 가서 적절하게 변형을 한 다음에 자, 적절하게 변형을 하려고 보니까 얘들아 모르는 게 어떤 놈이에요? 이놈 아니야? 그치? 이놈 빼고는 다 알잖아. 그치? 그럼 얘만 남겨놓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딱 4차식이 나올 것 같아. 눈 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잘 봐.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있는 게 이거거든? A랑 B뿐이야. 근데 딱 마침 얘도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를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꿀 거야? 얘만 남겨놓고 얘네를 다 우변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넘기면 봐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2ax 플러스 b만 남겠지. 그리고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도 역시 이 부등식의 포인트는 아는 거 먼저 서술한다. 아는 거 먼저 그려야겠죠. 그러면 얘는 됐고 4차식이 지금 곤란한데 4차식은 딱 봐도 얘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으로 웃겨가지고 합차공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서 근이 나올 거거든? 더 나아가서 미분을 살짝 해보면 이게 되는 거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이제 너희 기말에는 비율 관계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 근데 내가 기본적인 것만 알려줬어 예전에. 어차피 너희가 다 까먹을 거고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되게 많아 비율 관계가. 적분도 그래. 적분도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넓이 나올 때마다 공식 선생님이 뭐 한 4개 정도만 가르쳐 줬었잖아. 적분할 때 기본적으로. 그걸로 파생해가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식설계도 간단히 만들 수가 있고 어쨌든 자 여기까지 와서 얘 먼저 그려볼게. 얘 먼저 그리면 얘가 여기서 지금 도함수 값이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서 가질 거잖아. 그럼 대충 그림을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대충 그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얘를 조금 더 올려야겠어요. 대충 그리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정경이가 잠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그려야 돼. 집중이 잘 되게. 얘가 이렇게 돼서 근이 마이너스 2에서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와서 얘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바로 루트 2 이렇게 된다 하면 완벽하게 맞겠죠. 그리고 얘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야. 간격이 일정할 때는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떨어지는 폭이 같을 수밖에 없다 했지. 함수값이 같아야 돼. 여기 좀 봐. 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요 라인의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폭이 같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잖아. 길이가 2c.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좌표를 구해보면 루트 2를 살짝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보이니?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고요. 얘는 너무 쉽네요. 얘는 너무 쉽죠? 플러스 4인데 잠깐만. 위로 볼록하지? 나 잘못 쓴 것 같은데? 나 이거 내가 풀 때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어디서 잘못됐지? 저기가 플러스였는데 얘를 넘겼어.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맞잖아. 잠시만요. 저거가 부호가 어디가 잘못됐을까? 쟤를 넘겨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얘를 플러스로 착각을 한 거야. 그치? 얘 마이너스잖아 원래.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넘겼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서 2를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넘겼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여기서 부호가 잘못됐죠? 자,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라인에서 딱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위로 볼록한 이런 개형을 그리겠죠? 그럼 봐봐.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직선이야. 그럼 가능한 게 뭐밖에 없겠니? 얘밖에 없어요. 얘. y는 마이너스 4라는 직선밖에 없어요. 인정하죠? 요 점은 루트 2, 마이너스 4. 인정하지 얘들아? 인정했어? 그러면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인 거야. 끝.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예요? F 프라임 10이거든요. 자, 그럼 F 프라임 10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300 플러스 20A 플러스 B거든요. 근데 A가 0이죠. 300에서 B를 빼게 되면 296. 정리해 주세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는 거 먼저 정리한다. 이거는 고1 모의고사 때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내가 고1 친구들한테도 강조하는 건데 가온고나 도논고나 다 지금 내신 우리 학교는 저런 거 안 나와 이러지 말고 모의고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도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학교 내신 가지고 뭐 얼마나 잘 갈 수 있다고. 너무 무시하나?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그치? 어차피 정시도 봐야 되는데. 와, 이거 재밌는 거 많네. 육할 거.
빨리 싹 해주고 너네 개별 질문까지 받으면 아주. 다 됐니? 아, 얘는 또, 또 스트레스 받네, 지금. 또 왜 어디 갔어, 또? 또 내가 또 찾아러 가야 되잖아, 금요일처럼. 아씨, 또 열받아 죽겠네. 아니, 그러면 독서실을 가면 되잖아. 굳이 왜 오는 거야, 학원에. 미치겠네, 진짜. 자, 다 됐어요? 일단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월 거까지는 설명을 쭉 할게. 안 적었어? 그래요? 여기는 괜찮죠, 지어도? 이것도 시험 범위네, 얘들아. 2번, 4번. 6월에 2번, 4번. 그래도 답을 불러드릴게요. 왜 꽂지? 바본가? 자, 6월에 2번, 4번 있죠? 6월 거, 올해 6월 고3 거, 2번에 1번, 4번에 3번입니다. 답 체크했어요? 자, 이거는 뭐 모르지 않을 것 같고, 7번도 불러줄게. 7번도 시험범인데, 5번. 자, 그 다음에 15번도 시험범인데, 15번에 1번이고, 얘는 내가 해야겠죠? 잘 봐. 15번. 글씨 보이니, 예은아, 뒤에서? 고마워요. 자, 지금 fx가 뭐야?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에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에 구하라고 했는데 뭐 힌트가 있어요? 3차 함수에 대한 게? 저거밖에 없구나. 도함수에다가 0을 넣었을 때 6이다. 요거 외에는 뭐 별다른 게 없고, 얘를 구해달라고 했고 가랑 나 조건을 만족시켜요. 자, 얘들아 여기 좀 보자. 가조건. 가조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야? 우극한이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x가 a가 아니면서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다가갈 적에 ga 플러스 이 미분계수가 항상 어떻대? 0 이하래. 그 말은 gx가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야? 감소함수라는 얘기인 거 이해되실까요? 항상 오른쪽의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감소함수잖아. 은호야, 이해돼?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감소함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뭐 gx가 어찌저찌 생겼겠지. 근데 이제 gx가 생긴 꼴을 보니까 얘가 감소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로 치면은 오른쪽 끝이 내려가야 되지. 그치?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가 돼야지만 감소함수가 가능하거든. 그럼 3차 함수의 개형은 크게
이런 형태랑 얘가 잠깐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아니면은 잠깐 순간적으로 0이 되진 않지만 최대한 완만해졌다가 내려가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거야.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얘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거든요. 그럼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조건을 보니까 gx가 어찌저찌 해서 fx로 그려질 거고, 그리고 나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2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일까? 그러면 봐봐. 얘가 우극한이 항상 이제 존재하면서 감소해야 돼. 그렇다면 얘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얘 생긴 걸 보면은 fx가 셋 중에서 하나가 있을 거야. 나 좀 봐봐. 그랬을 때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고, 얘는 x축에서 뒤집은 거지, 개형을. 개형을 뒤집었어. 뒤집었을 때 얘가 지금 우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계속해서 감소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이 딱 잘려가지고 뒤집히면 모든 실수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되잖아. 나 영상 찍고 있단 말이야. 창피해. 나 소리 지르게 하지 마. 봐봐. 얘가 여기가 딱 잘려가지고 얘를 뒤집어버리면 감소하는 게 되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 여기는 어디를 자르더라도 뒤집어버리면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가 돼버리지. 그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 얘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져오더라도 도함수 값이 항상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네 탈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정확하게 딱 도함수 값이 양수가 되는 부분 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함수를 잘라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가 1보다 작거나 큰 쪽은 요거를 따라갈 거고, 가영아.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얘를 탁 뒤집은 놈을 가져갈 거야. 근데 요 구간과 요 함수와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왜 이래? 뭐야,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정경이 눈빛처럼? 얘가 삐뚤어졌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가겠지? 상황은 이해되지? 그런 상황에서 가나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일단 가 조건에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지. 얘를 타다가 얘를 탔다가 얘를 탈 거거든? 근데 잠깐만, 하나가 더 있지. 얘가 우극한이 항상 존재해야 돼. 그렇다면 일단 이 함수 정의가요, 정확히 어떻게 되죠? 등호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은 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구멍을 뽕 뚫어놓고 얘를 타고 가다가 구멍을 뽕 뚫어놓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의 좌극한이 존재하려면 지금 색칠된 부분이 gx가 되는 건데, 얘의 좌극한,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함수를 만족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ga의 값은요, 얘가 아니라 여기잖아요. 얘가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가 1일 때 어떻게 돼야 돼? 얘랑 붙어 있어야 돼. 우극한이 존재하려면. 얘가 떨어져 있으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우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얘가 좀 더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프가. 얘를 지울게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똑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 주황 색깔로 덧칠된 부분이 바로 gx가 됩니다. 상황이 이해되죠? 우극한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봐봐. 나조건으로 가볼게, 이제. 자, 이제 나조건으로 가볼 건데, gx는 내가 그렸어. 그리고 y는 t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할 때, 자, 2개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니? 얘가 지금 여기는 색칠을 해야 되지. 색칠. 얘는 구멍 뽕. 얘도 색칠. 자, 그러면 2개가 될 때가 언제냐면, 노란 색깔로 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보라 색깔로 해볼게요. y는 k라는 함수가 요 순간
요 순간부터 2개겠지. 계속 2개일 거야. 2개. 2개가 되다가 뭐 어느 순간부터 이제 1개가 될 건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했냐면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최대값이 딱 뭐다? 13이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 지금 13이 돼야 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13이 된다는 힌트가 나오겠죠? 됐죠? 이해 안 되는 데 있어요? 자, 얘들아 봐봐. 지금 너희가 이해 안 되는 데가 어딘지 얘기해줘. 얘네가 딱 여기가 맞는 지점이 1번. 여기 좀 봐봐. 얘가 마이너스 1,13이 되는 게 2번이야. 어디를 모르겠어. 다 이해됐지? 아, 좋아요. 그러면 실수 t의 최대값이 이거고 나는 저거를 구하러 가야 돼. k값을. 함수값을 직접 하나씩 구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필기 좀 해볼게. 내 생각에 너희가 혼자 공부할 때 기억이 안 나는 데는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 다른 데보다. 자, 요 지점은 내가 그냥 필기를 해놓을게요. 너희도 적어놔요.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딱 붙은 이유는 뭐냐면 가에서 우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얘들아 있잖아. 여기에 있는 GA 있지, GA. 이거 GA 있지, GA. 이 점이 딱 GA잖아. 그치? GA지 얘가.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게 GA고 여기서는 GA가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저거랑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극한이 존재하므로 X는 1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얘가 딱 붙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함수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 일단은 원래 이 하얀 색깔 곡선이 fx였단 말이야.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도함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1이랑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는 3차 함수였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가 뭐라고 할까? A라고 해볼게, A. 뭐 B라고 아까 A 있으니까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fx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bx의 세제곱 모시기 이렇게 시작을 했겠지.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 3b가 될 거거든? 미분하면 여기 3b가 나오겠죠? 3b x-1 x 플러스 1 얘가 됐을 거야. 미지수 b만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상수항이랑. 자, 근데 우리가 뭐 구해야 되지?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었지? 저거! 도함수. 그치? 이게 0이잖아. f 프라이 그리고 저것도 있었다. 이것도 있었네. 그치? 이거? 그럼 저걸로 구해도 되겠는데? 0 넣어볼까? 저기 힌트 있으니까.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b네. 얘가 지금 6이래. 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음수가 맞죠? 최고차항 개수가. 그러면 이제 fx를 구하러 가자.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 될 거거든? 그럼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가 되겠지? 상수항 몰라. 모르지만 아까 보라 색깔로 구해놓은 점. f-1이 13인 걸 알잖아. 그치? f-1이 13인 거, 어머,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봤던 거는 f-1이 아니야. 쟤는 g-1이잖아. g-1. g-1은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f-1이지. 이게 1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c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얘가 지금 13이래. c에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9. 끝났다.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저거거든요? 아직 k를 못 구했구나. 자, 그러면 일단 fx부터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다 쓰지 뭐. fx는 요거 마이너스 2x 여기다 쓰지 말고 아래다 써야겠다. fx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뭐야? 6x 마이너스 9. 자, 그래가지고 이제 k만 구하면 되는데 k가 어디 있던 거야? 저기서 어떻게, 야, 이거 K가 13이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Y는 K라고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그 K의 최대값이 13이니까 K의 최대가 13이라는 거지.
K가 10점이라는 얘기는 지금 아니에요. 그럼 K 값을 구하러 가야 돼. K 어디서 구할까?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얘가 딱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 점에서 가져오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만족해야 되니까 봐봐. 요 범위에서는 gx의 정의가 저기 어디예요? 아랫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1이 될 거고, 그리고 요 범위에서는 윗줄에 있는 거 가져와야 되니까 f1 플러스 k거든? 그럼 여기서 대입해서 k 구하면 되겠다. 그쵸?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k에다가 딱 넣기 전에 여기다가 1 넣으면 얘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뭐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가 되겠네? 5가 되겠네? K는 10입니다. 끝났다. K 구했고, 여기서 F2분의 1 구해볼까? F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3 마이너스 9. 얘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5네? 마이너스 4분의 25네요? 그래서 10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10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25 하면은 15, 4분의 15. 끝! 정리 잘 해주시고 다 되면 21번 가겠습니다. 이 21번 생각보다 엄청 쉽게 풀렸어. 나중에 해설이랑 꼭 비교해봐. 너희가 왜 수업 시간에 눈을 떠야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네! 네. 그럴 수 있죠. 봐봐. 얘가 도함수 값이 0인 거 아니야? 요 하얀 색깔이 fx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도함수 값이 0인 거니까 여기서 인수를 가져야 돼. 너희가 꼭 해설지랑 비교했으면 좋겠어. 특히 정경이가 비교했으면 좋겠어. 이 수업 시간에 왜 눈을 떠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21번도) 선생님 한 4줄에 풀었거든? 해설랑 비교해봐. 해설은 이렇게 4줄 있어.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있거든. 진짜. 다 됐니? 몇 년도까지 할까? 한 18년도까지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한 22년도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21년도? 24, 23, 22, 21 평가원 것만 쭉 풀어주면 다 됐어? 지울게. 그럼 그 다음 21번 볼 거야. 봐봐.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래. 근데 얘네가 각각 모두 존재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식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힌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얘들아. 얘가 fx가 지금 이거지. 응?
근데 얘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 값이 1일 때나 2일 때나 항상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그러니까 GX가 어떻게 돼야 돼? 너희 잘 봐야 돼.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어 이거. X-1이랑 X-2를 인수로 무조건 가져야 돼.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놈들을 없애줘야겠지.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1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고 미지수는 뭐 ax 플러스 b라고 놓게. A랑 B 어디서도 쓴 적이 없죠. 뭐 대충 이렇게 식설계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가가지고 보자. 여기 봐봐. 얘도 존재한다 그랬거든 얘들아. 응?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내가 좀 식을 써볼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가져올 거야.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gx가 요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gx가 이거였으니까 얘가 지금 fx인 거 보이니 얘들아? 어? 요걸로 묶어. 묶으면 감기는 눈도 번쩍 뜨고 봐야 되는데 d-1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지금 절대값을 딱 씌운 거지. 그리고 나서 gx는 이게 되겠지. 이거였지? 이렇게? 근데 이 값이 뭐라고 했어? 존재한다 그랬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얘들아.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고 얘는 당연히 부호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얘네들이 약분이 되겠지. 그치?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겨.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박시우야? 그럼 봐봐. 얘가 일단 분자의 절대값이 있잖아. 응? 절대값이 있다면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던지 안 붙던지 간에 얘는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극한값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는 지점에서 어떻게 돼야겠어? 어떻게 돼야겠어? 봐봐. 얘가 이 2차 함수가 실근이 뭐 실근이 두 개가 있다고 쳐봐. 힘들어 죽겠어. 진짜 영상 찍는데 창피해 죽겠어. 봐봐. 실근이 두 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실근이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함수를 내가 여기서 그려볼게. 얘를 어떻게 해야지 좀 너희가 이해가 될까? 얘 봐봐. 2차 함수잖아, 정경아. 그러면은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서 부호가 바뀌겠지. 그치?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하고 쓰지 말고 봐봐.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주면 바로 나오거든? 얘가 이 두근이라고 치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부호가 얘가 양수로 나올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부호가 바뀔 거잖아. 근데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적에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됐어? 약분이 될 거야. 그치? 얘랑 약분되는 거 아니겠어? 약분이 될 건데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남을 거고 양수면은 그게 그냥 깔끔하게 없어서 1만 남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구간에서 얘가 뭐가 돼줘야 될까? 0이 돼줘야겠지 함수값이. 맞아? 이해가 돼? 거기서 딱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알파랑 베타가 1이랑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얘가 돼야 되고 따라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a랑 b 다 튀어나왔네? 끝.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gx. gx가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요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g-1 하면 마이너스 2 마3 뭐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예요? 이 7이죠? 42 끝. 정리하세요. 이거 되게 긴데 원래. 그리고 저번에 2학년 거 하다 만 거 다시 해준다고 했던 거 있었지. 긴 거 있었다고. 그것도 이따 해줄게. 왜? 예은이 어디 안 되는데 지금? 괜찮아?
네. 네, 떠오세요. 얘들아, 여기 이해 잘 돼? 여기 잘 안 될 것 같은데, 니네? 괜찮아? 노란 색깔 부분? 한 번만 더 얹을게. 더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이 x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가 1이랑 2가 있어. 그러면 x값이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는 거 맞아? 그치? 부호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 전체적으로 풀마가 다르게 붙을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그 부호가 없어지는 차이를 없애줘 버려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약분돼서 요거를 딱 떼버리고 이거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바뀐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뒤에 곱해지는 이 숫자 자체가 0이 돼야 된다고. 왜냐면 0이 아닌 숫자야.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겠어? 바뀌는 지점에서 0 값을 갖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1이랑 2가 또 들어가는 거야.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간단하게. 자, 그러면 됐고. 뭐야? 얘들아, 지워도 되니? 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 시험 범위가 어디 오냐면 항상 2번, 4번이 작년 수능 2번, 4번. 답을 안 적어놨어. 잠깐만, 이거 지우고 풀어줄게. 수능 정답지. 2번에 4번, 4번에 2번.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또 5번이거든? 5번에 4번이래요. 이거 하나씩 또 찾으면 힘드니까 그냥 불러줄 때 적어놔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범위가 17번. 17번은 뭐 잘 알아서 풀으셨을 것 같은데 33이에요. 17번. 그리고 21번. 이건 내가 해야겠죠? 21번 어려운 문제 오는 데니까 21번 내가 할게요. 21번의 답은 16이랍니다. 이거는 왜 뺐지? 15번 왜 시험 범위가 아니지? 아, 이거는 조금 기말 범위다. 아,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이해 잘하면 쉬워요. 3차 함수지, fx가.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a, b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러면은 일단 봐봐요. fx가 3차 함수인데 일단 요 값이 존재하려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차 함수는 항상 무조건 실근이 1개 이상이야. 그치? 무조건 x축과 만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실근이 몇 개가 있냐면 3개 또는 2개 또는 1개까지 가능하지. 딴 개는 절대 될 수 없잖아. 3차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F1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값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알파가 뭐야?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은 f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이 하나는 있을 거고 무조건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0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존재하려면 얘도 0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은호야? 만약에 분자가 0일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더라도 0에 수렴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 반드시 돼야 돼. 얘는 3차 함수니까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순간에도 존재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려면 봐봐. x가 0일 때가 있는데 2x 플러스 1일 때도 해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일단 해가 최소한 2개는 돼야겠지. 자, 3차 함수는 실근이 3개, 2개, 1개뿐인 건 알고 있지 너네? 최대 3개, 최소 1개. 근데 x가 알파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알파라는 지점에서 근을 가자. 근을 갔는데 그 와중에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2알파 플러스 1에서도 근을 가져야 돼. 상황이 이해가 돼? 그러면 얘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근을 가지니까 얘가 또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며. 그치?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2알파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이해되니? 전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딱 들어가도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상황이 이해가 돼? 어떻게 써야지 더 이해가 잘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F 알파가 0인 순간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3차 함수니까. 그러면 F 2알파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알파 자리에 2알파 플러스 1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그럼 얘가 0이 되면 또 뭐가 되겠어? F 얘를 갖다가 요 자리에다가 탁 뜨면은 4알파 플러스 3에서도 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근이 지금 무수히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얘들아? 얘가 3개도 안 되고 2개도 안 되고 1개도 안 되고 계속 연쇄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랑 같은 숫자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실근이 하나가 되겠지. 이해돼? 3개도 안 되고 2개도 안 돼 얘는. 계속해서 근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같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가 같으니까 넘어가서 알파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지. 이걸로 끝.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되니까 다 끝났지. 그래서 실근은 1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이제 가볼게.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일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3개죠.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거나 잠깐 0이 됐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3개밖에 안 될 건데 자 여기서 또 힌트가 뭐가 있나? F1의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그랬거든? 자 그렇다면 또 뭐가 있을까? 일단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F-1이 0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랑 B의 관계식 정도는 나오겠네?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A에다가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3이 0이거든? 플러스 3이 0이야. 따라서 B는 A 플러스 3이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고 fx에다가 넣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면 더 하면 좋은데 일단 넣어볼게. B 대신에 이거 니네 혼자 못한다니까. 선생님이 해줄 때 그냥 정신 좀 차려. 봐봐. 이게 뭘로 하면 될까? 대충 마이너스 1 아까 확실하잖아. 마이너스 1은. 아니 왜 졸리지? 왜 졸리지? 이렇게 돼. 그러면 일단 fx는 얘는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될 거고
얘를 갖다가 저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잠깐만, 내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F는 실근이 한 개라는 사실을 발견했었지. 그치? 연쇄적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면 안 돼. 그치? 얘는 딱 그냥 자기 자신이 돼야 돼. 계속 여기다가 넣었을 때 2알파 플러스 1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근이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따라서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로 들어가면 얼추 범위가 나올 거야. 일단 가볼게. B제곱 마이너스 4있으니까 16이 돼서 이거지. 15.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든? 따라서 이거지. 그러면 A는 이거거든? 근데 A의 이거밖에 없네?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지? 범위 나왔다. 이거의 최대값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럼 최대값 구해보자. 최대값은 알고 있잖아. 여기다 1 넣어. 2지. 여기다 1 넣어. 그러면 A 플러스 4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얘는 증가함수니까 최대일 때가 4겠지. 왜냐면 A, B는 정수라고 했거든? 4 넣으시면요. 16이 되겠네요. 답은 16이다. 자, 요거 자체가 안 중요하다, 그치? 어차피 실근이 하나라는 사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기출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전 수능 시험 문제도 반영해서 넣으셨고 모의고사도 바로 반영해서 넣으셨고 아 진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은 이거를 변형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주면 진짜 좋을 텐데. 근데 만들면 뭐해? 너네 눈 감고 있으면 다 소용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응? 아니 9시에 간다 그랬으니까 9시에 가요. 내려가서 뭐 하게? 아리나 너 보강할 때 선생님이 수업이 있을 때는 너가 와서 약속된 시간에 하고 갔으면 좋겠거든? 왜냐하면 너가 중간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 선생님이 너를 찾으러 연락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수업 중간에 나가기가 조금 곤란해.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 보강 있을 때는 좀 정해진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고 8시에 가는 거는 뭐야 갑자기? 근데 원래 수학을 9시까지 하고 영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럼 그때 가. 근데 쌤이 일찍 올 수 있냐고. 저 영어 하나도 안 돼 있다. 수업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근데 영어가 내일 내일 시험이라고? 내일 직보예요. 내일 직보인데 뭐 오늘 수학해 그럼. 근데 하나도 안 풀렸어. 수학도 안 풀려 있잖아. 근데 영어가 더 심해. 수학도 안 풀려 있는데 뭔 소리야 갑자기. 약속된 시간에 그냥 하고 가. 얘들아 지금 2번 다 불러드릴게요. 2번, 4번. 얘는 지금 작년 9월이거든요. 2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5번도 시험범위였어요. 7번도 시험범위였는데 7번에 3번이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안 풀어주는 거는 너희가 그냥 풀 수 있을 거야. 17번도 시험범위인데 얘는 5. 그냥 얘는 한 줄이면 풀리겠죠. 그 다음에 21번은 내가 해야겠죠. 얘들아, 얘도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 있지. 이번에 9월에 나왔던 거. 맨 처음에 했던 거. 그거랑 조금 유사한 맥락인 거 보여? 아는 거 먼저 정리하는 이런 부등식 있잖아.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얘도 비슷해. 21번. 자, 이거 솔직히 풀어봤니, 너네? 안 풀어봤어? 그러면 생각할 시간 10초 드릴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러할 때 f 프라임 3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봐봐. k에 대한 식이야, 둘 다. 그치? k를 변수처럼 썼거든. 그러면 얘랑요, 이 함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좋거든. 얘도 역시 항상 뭐부터 파악을 해? 부등식이 있을 때 아는 식이 있으면, 미지수 없는 아는 식이 있다면 아는 것 먼저 해석을 한다. 그럼 아는 거 먼저 해석을 해보자. 4k제곱 플러스 14k가 2k-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2로 나눌 거야. 어머, 근데 잠깐만. 좌변으로 넘기면요, 4로 약분되거든요? 아이고. 좌변을 넘기면은 4로 나누시면 얘가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4로 나누면 3k. 플러스 8이기 때문에 4로 나누면 2가 돼서 얘가 되고 k 값은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아는 함수들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함수는 지금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이 x-8이 만나는 점이 있겠지. 여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요 점에서 갈 건데 봐봐. 그렇다면 k에다가 뭘 때려 넣으면 되겠니?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랑 얘랑 값이 같겠지. 얘랑요, 얘랑 값이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그치? 따라서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10이거든? 보여? 마이너스 12인 거. 그러니까 f 저기다가 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를 한 것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12가 나온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2. 아우, 글씨가 이상한데? 다시 쓸게.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기다가 쓰면 0 마이너스 f 이렇게 해서 2 해서 얘가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우리는 f 프라임 3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k는 2가 될 거고 2가 되면 제가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값을 대입해 봐야지 뭐. 그러면 여기서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해볼게. 일단 1번식을 정하기 전에 fx를 최대한 정할 수 있는 대로 정해볼 건데 fx를 모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쓰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를 이렇게 쓰자.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겠죠. 그쵸? 얘를 두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1번식은
얘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4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으시면은 얘가 C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에다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로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2A 자, 그럼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4를 넣으시면 쟤는 아이씨, 뭐지? 4를 넣으면 여기서부터 나야겠다. 16A 4B 플러스 C 64 마이너스 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에다가 8 해서 얘가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러면 일단 C는 없어지고요. 12A 플러스 2B 64에서 8을 빼면 뭐지? 64에서 얘 마이너스 8이랑 얘랑 없어진다. 그럼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64거든? 얘랑 연립해야 되니까 2로 나누면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2. 그래가지고 이제 A랑 B 구하면 끝나. 둘이 연립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겠니? 둘이 더해버리면 8A가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니까 8A가 마이너스 16이라고? 이상한데? 8A가 마이너스 16.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가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어디서 틀렸죠? 여기 2 넣으면은 마이너스 4 맞는데? 이게 왜 잘못됐지? 이게 잘못됐네? 왜 잘못됐지?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데 그치?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얘들아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줘? 나만 푸네? 왜 나만 풀지? 다 지워야 되네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는 일단 맞았어. 맞아. 요거는 맞았어. 24. 이렇게 해서 어찌저찌 해서 얘가 뭐 이렇게 나왔어. 대입을 해가지고 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잠깐만 2A-B가 16 2A-B가 16 자, 뭐 덧셈이랑 곱셈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우고 저기다 땡겨서 쓸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식이 F4 마이너스 F2가 얘가 마이너스 20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0이 돼가지고 얘는 어떻게 하지? F4를 딱 넣으면은 제가 16A 플러스 4B 플러스 C 플러스 64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 얘를 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8 요것이 마이너스 20이다. 그래서 C는 없어지고 얘는 12A 플러스 2B 빼면은 플러스 얘 뭐야 56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76이 되겠지? 자, 그러면 쟤랑 같게 2로 나누면 이게 되겠죠. 그럼 둘이 어떻게 더하면 8A가 될 건데 8A가 마이너스 22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뭐예요? 11이 마이너스 4분의 11 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야 어디서 또 잘못했어. 여기 이거 맞는데 2 4 2 여기도 바꿔야 되는구나. 여기 마이너스 1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1 그럼 얘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어쩐지 숫자가 너무 지저분했어.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됐다. B는 마이너스 11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 A는 얘가 아이고 5가 돼서 2분의 5가 되겠네. 됐다. 다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저 도함수 값인데 fx 다시 되면 그냥 미분해서 넣을게요. 바로 3x 제곱이죠. a가 이거거든? 저기 들어가면은 미분해서 5x b는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 구해야 돼? 얘들아 잠깐 쉬었다 갈게요.